안녕하세요. 중장년 재취업 프로젝트 다시 찾은 내일의 김현욱입니다. 평생 직장 개념이 사라진 요즘에는 퇴직 후에도 할 수 있는 일, 노후에도 즐겁고 보람있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중장년 나이에 새로운 일에 도전하려면 덜컥 겁부터 나는 게 사실이죠. 지금부터 중장년 재취업 프로젝트 다시 찾은 내일과 함께 하시면 재취업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덜 수 있을 겁니다. 퇴직자를 위한 다양한 직업 안내와 함께 해당 직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시간, 오늘의 일자리는 함께하기 때문에 더 든든한 마을 기업입니다. 지역 공동체의 특화 자원을 활용해 주민 주도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을 마을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중장년 퇴직자들이 마을 기업을 함께 설립하거나 마을 기업 관련 일자리 수요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마을 기업은 실제로 어떤 것이고 취업을 한다면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것인지, 또 마을 기업에서 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장년 일자리 찾기 프로젝트 다시 찾은 내일. 자, 그럼 마을 기업 편 그 문을 열겠습니다. 풍요로운 가을 농가의 풍경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이곳은 전북 익산. 박민주 리포터, 오늘은 또 누굴 만나러 왔을까요? 오늘 주인공을 찾으러 왔는데요. 이곳에 가다 보면 주인공이 어떤 밭에 계신다고 했는데 가도 뭐 산만 나오지가 않아요, 밭이. 도대체 주인공 어디 계신 거야? 찾았다. 여기인가, 여기. 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누굴 좀 찾으러 왔는데요. 아, 그러시군요. 네. 이곳에 혹시 퇴직 후에 경력을 살려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분이 계시대요. 어느 분인지 아세요? 아, 김정우 이사님이요? 어. 저 안쪽에 지금 서현산 열매 수확하고 있습니다. 저쪽 계신 분 맞아요? 저 안쪽에, 제일 저 안쪽에. 끝에. 예. 찾았다. 혹시 김정국 이사님 맞으세요? 네, 제가 김정국입니다. 천년초의 생명력처럼 강인하게 포기하지 않고 마을 기업을 일궈온 천년초 마을의 김정국 이사를 소개합니다. 대한민국 토종 선인장 천년초는 예로부터 약재로도 쓰일 만큼 몸에 좋은 성분이 많은 식물인데요. 25,000제곱미터의 천년초만을 전문적으로 재배하는 익산의 천년초 마을은 익산시 마을기업 제1호로 연간 천년초 줄기 80톤에 천년초 열매 30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네, 이사님, 제가 마을 기업이라고 해서 듣고 찾아왔는데요. 보니까 영농조합 법인이라고도 쓰여 있더라고요. 마을 기업이랑 영농조합 법인이 좀 다른 건가요? 둘 다 맞고요. 네. 2010년도에 천년초마을 영농조합을 설립을 했고요. 또 그 해에 행정안전부에서 마을기업으로 지정이 된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마을 기업이란 어떤 걸 의미하는 거예요? 마을기업이란 네. 지역에 있는 자원, 뭐 문화, 향토, 그다음에 소독작물, 그런 자원을 활용을 해서 네. 마을 주민들에게 소득을 증대시키고 일자리 창출을 제공함으로써 경제 활성에 이바지하는 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취지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럼 마을 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천년초마을 같은 경우에는 네. 생산 제조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유통, 판매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전반적인 또 행정 업무에 필요하신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럼 제가 오늘 이곳에 왔으니까 좀 일선 좀 도와드려도 될까요? 예, 가시죠. 네, 가시죠. 와, 이게 다 천년초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선인장을 네. 일명 그 손바닥 모양을 가졌다 해서 이제 손바닥 선인장 이렇게 불리는데요. 네. 이게 천년초 네. 줄기라고 그러고요. 이거는 이제 열매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이제 가시, 네.
지금 상태가 익은 상태인데 이제 열매는 이제 비타민 C 같은 게 좀 많이 들어있고요. 이제 줄기는 그 면역력을 증강시킬 수 있는 단해성 식물이다 보니까 플라보이드 이런 성분이 좀 많아요. 줄기나 열매나 뭐 하나 버릴 게 없는 것 같아요. 버릴 게 천년초가. 없죠. 네. 이걸 한번 드셔볼래요? 먹어볼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음, 당도 짓고 좋죠? 맛있어요. 이제 열매 한번 본격적으로 따보게요. 좀 더 먹으면 안 돼요? 아니, 이제 그만 먹고 이제 열매 좀 따게. 네, 알겠습니다. 근데 까시면 가시가 진짜 무섭다. 천년초 마을의 가장 큰 일 중 하나는 줄기나 열매를 수확하는 일입니다. 다년생으로 사계절에 맞춰 계속 성장하는 천년초 줄기는 아무 때나 채취가 가능하지만 천년초 열매는 가을에만 수확합니다. 이렇게 그 지역에서 나는 자원을 수익 아이템으로 하는 마을 기업을 지역 자원 활용형 마을 기업이라 부릅니다. 그 밖에 마을 기업으로는 마을 기업에 방문한 사람들이 다양한 재미와 볼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한 체험형 마을 기업과 나 하나보다는 우리, 지구 환경을 생각하는 공동체인 친환경 녹색 에너지 마을 기업, 다양한 사회 취약 계층을 다각도로 지원하는 생활 지원 복지형 마을 기업이 있습니다. 다양한 마을 기업 중에서 자신의 지역과 마을 구성원들에게 가장 적합한 형태의 마을 기업으로 특화시켜 나가면 되는 셈이죠. 힘들죠? 네. 근데 여기는 뭐 하는 공정이에요? 예, 이게 천년초 네. 열매하고 줄기에 가시하고 이제 이물질, 먼지 같은 거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상품을 만들려면 세척을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세척하는 과정입니다. 이거 구우면 되는 거죠? 네. 지역 자원 활용형 마을 기업인 천년초 마을은 수확한 천년초를 세척하고 가공하는 작업이 절반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시가 있는 천년초 열매와 줄기 세척을 위해서 김정국 이사는 이물질과 가시는 제거하면서 선인장에는 손상이 가지 않는 맞춤형 설비를 설계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이전에는 일일이 손으로 해야만 했던 일이었죠. 컴퓨터 공학도 출신인 김정국 이사가 마을 기업에 들어온 후로 어르신들 많은 평범한 농촌 마을에 불과했던 천년초 마을은 홈페이지도 있고 자동화 설비까지 완비한 첨단화, 최신화된 마을 기업으로 성장해 고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앞에 놓여져 있는 것들이 다 천년초로 만들어진 제품들 맞죠? 예. 네,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휴대가 좀 편하게 크는 위라든지 아프신 분들 휴대용 음료. 네. 천연지집인데. 아까 저희가 같이 만들었을 네, 때 맞습니다. 맛있다. 일반 쌀에다가 네. 천년초를 딱 코팅을 해갖고 만든 거예요. 드시니까 저도 먹고 싶네요. 고소하다. 상품이 있어요. 녹색 아니면 분색이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완전 투명한 색깔이 이거는 나왔어요. 이제 추출물로 했기 때문에. 오, 느낌이 너무 부드러워요. 향이 진짜 좋아요. 자, 그럼 이제 마을 기업이 어떻게 중장년 퇴직자들의 일자리가 될 수 있는지 좀 더 알아볼까요? 네, 오늘 천년초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사님께서 원래는 컴퓨터 직종 일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해서 일을 시작하게 되셨고 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제가 이제 예전서부터 나는 조금 나이가 먹으면 귀향해서 한번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은 좀 가졌어요. 근데 그게 좀 현실로 왔는데 네.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오래전서부터 천년초를 재배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자연식을 많이 좀 찾게 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천년초가 조금 사람들이 좀 찾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서울에 있을 때 고민을 많이 했죠. 어느 쯤에서 내려갈까 말까 하다가 이제 재배를 좀 많이 해놓고 이제 2007년도에 서울 생활을 접고 네. 여기 내려오게 된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그 김정국 이사님께서 이 마을에 오신 후에 이 작은 마을의 연매출이 3억 이상이 된다고 들었어요. 네. 그 비법이 있을까요? 부족한 부분을 네. 좀 이제 채워줬는데요. 기계화를 좀 했고요. 네. 홍보라든가 이런 쪽에 그 SNS 활동에 주력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브랜드가 있어야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브랜드를 이제 저희가 만들고 이제 CI 만들 때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희는 이제 가장 단순하게 좀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그냥 천년초 마을로 이제 CI를 이렇게 좀 갔습니다. 이제 제품을 좀 다양성을 좀 가져야겠다. 네. 이제 그래서 천년초 생둘기, 열매, 그다음에 분말, 그다음에 집중류, 그다음에 생식 제품, 화장품, 지금 현재는 국수, 또 이제 천년초 쌀과자까지 이렇게 좀 제품을 다양하게 좀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잘 되다 보니까 수출도 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예, 마케팅 쪽에 이제 인력도 조금 많이 충원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약해갖고 좀 인터넷 쪽에 쪽에 좀 강화를 좀 많이 시켜요. 네.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이제 인터넷을 보고 이제 저희하고 이제 접촉을 하게 됐습니다. 가장 큰 성과는 제조와 판매를 직접 저희가 하는 업체다. 그래서 이제 직접 거래를 하게 됐습니다. 믿고 네. 이렇게 구매를 하시는 뭐 거예요. 바이어도 안 끼고 네. 다이렉트로 이렇게 수출을 2011년부터 해갖고 지금 13년까지 지금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년 이상의 퇴직자분들께서 이 마을 기업에 동참할 경우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 현실적으로 이제 제조 생산 쪽에는 큰 문제가 없어요. 예를 들면 교수님들에게 이런 도움 준 대로 이렇게 만들면 되고 이제 기계가 좀 하는데 마케팅이라든가 어디에다 홍보를 하고 이제 행정 업무라든가 이런 거는 조금 부족하죠. 또 이제 회계라든가 그래서 그런 쪽에는 도시에서 이제 생활하시는 분들은 자기 전공을 그 분야에서 노하우를 이제 시골에다 접목시키면 이제 단점을 네. 좀 보완해 줄 수 있을까. 또 이제 직장 생활은 좀 경직진 생활을 많이 하잖아요. 그쵸. 뭔가 좀 자기가 하고 싶은 좀 꿈도 좀 펼칠 수 있고 네. 좀 확장성 같은 게 좀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을 듭니다. 그러면 이제 마을 기업을 설립하고 참여할 생각을 갖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제 마을 기업은 도시나 뭐 농촌이나 똑같이 설립을 할 수는 있지만 네. 공통점이 있어요. 휴다생활 같은 경우에는 시키는 일만 하잖아요. 네. 이게 마을 기업은 주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 또 공동체 의식은 필수다. 공동체를 가지고 자기가 가진 장점을 그쪽에다 접목을 시켜서 융화하면서 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마을 기업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이 아마 이사님 설명을 듣고 궁금증이 싹 풀렸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직장인으로서 자신의 주특기를 퇴직 후 마을 기업에 접목해 성공적인 마을 기업 사례를 만들어낸 김정국 이사. 이들처럼 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나 노력을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은평구의 마을 공동체 종합지원센터를 찾아왔습니다. 이곳은요, 마을 기업 설립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또 마을 기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울시 마을기업 인큐베이팅을 돕고 있는 문대영 강사입니다. 서울에서 마을 기업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 계획 검증과 관련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데요. 교육 과정은 마을 기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마을 기업, 협동조합 등의 설립에서 운영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경제단체의 여러모를 두루 배울 수 있는 과정입니다. 마을 기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마을 기업이라고 하면 마을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가 주민 자발적 모임을 통해서 마을 경제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요, 이곳에서 마을 기업 설립을 위한 교육도 이루어진다고 들었거든요. 그 교육은 어떤 교육이에요? 네, 마을 기업을 준비하시는 주민분들이 실제로 서울시에서는 교육을 통해서 간접 지원을 해드리는 방식인데요. 필수 교육을 반드시 받으셔야지만 마을 기업에 이제 공모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과정 중에 기본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마을 기업에서 중장년 퇴직자가 일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고 실제 근무 여건은 어떨까요?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네, 마을 기업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구직자분들이 참 많은데요. 그분들의 궁금증을 제가 질문 하나하나 드릴게요. 네. 우선 마을 기업을 설립할 때 좀 요건이 있을까요? 네, 특별한 요건은 없고요. 네. 마을의 문제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그리고 주민 주도성을 바탕으로 해서 5인 이상이 협동조합 운영 방식의 원리에 맞게 일단 모임을 만드시고요. 그다음에 그 각 25개 자치구에 마을 기업 상담을 전문으로 해주시는 인큐베이터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분들한테 연락을 드리면 네. 그분들이 처음부터 창업기까지 그 상담과 그 진행을 같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필수 교육부터 팀 워크숍 과정까지 쭉 이수를 하시면 마을 기업에 공모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설립하고 나서 인증이 또 필요하다고 들었는데요. 인증은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마을 기업 인증은 별도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마을 기업 공모 과정 그리고 육성 프로세스 과정에서 네. 공모를 딱 진행하시고 심사를 거치셔야 됩니다. 공모를 하고 심사를 거쳐서 심사에 이제 마을 기업으로 선정되신 팀들이 이제 마을 기업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정이 됐을 때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네, 혜택이 있습니다. 일단 공모 과정을 통해서 마을 기업으로 선정이 되시면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공간 임대 보증금 1억 원 한도 내에서 5년 거치 상한으로 그 공간 지원을 해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안전행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이 있는데요. 1년차 5천만 원, 2년차 3천만 원까지 사업비 지원을 해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물론 이 지원 정책이 주민 스스로의 기업 운영을 위한 보충성을 위한 것이지 전반적인 마을 기업을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마을 기업을 설립하고 나서 수익은 어느 정도 되나요? 네, 그 마을 기업은 사실상 마을 경제 그리고 마을의 관계망을 통해서 수익 구조를 발생하는 원리입니다. 네. 그래서 일반 기업과는 다르게 큰 수입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나 안전행정부에서 보충성의 원리에 따라서 보조 지원금을 드리거나 공간 지원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관계망이 잘 돼 있고 마을의 경제 생태계가 잘 구축이 돼 있다면 일정 정도의 수입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마을기업 설립에 대해서 좀 많이 들었는데, 그러면 이 설립이 아닌 그 진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재취업 하시는 분들 중에. 진입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업종이 좀 인기가 높고 또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서울시 마을기업의 경우 현재 상반기, 하반기 공모 과정을 통해서 50개 기업이 선정이 되었고요. 50개 기업은 현재 마을기업을 준비 중이시거나 운영 중이신 기업들이 있습니다. 마을기업을 진입하시는 기업으로는 유통, 제조 분야가 많이 있고요. 현재는 주거재생, 환경재생, 유아, 돌봄, 각종 서비스 영역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마을기업을 준비하시는 주민분들은 주민의 필요성과 주민의 모임을 스스로가 진단해보고 마을기업으로서 지속 가능한 마을 경제를 이끌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과 실험들을 프로세스를 통해서 확인하고 준비를 해서 마을기업 육성 프로세스를 함께 진행하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을기업 교육과 자문,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컨설팅은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등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 수업을 듣고 계신 분들도 현재 마을기업 설립을 꿈꾸고 계신 분들인데요. 잠시 만나볼까요? 저희는 지금 된장마을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학교나 어린이집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지원받고 있는데 실제 그 야채들을 가공하는 단계에서는 GMO 콩으로 만들어진 그 장으로 음식이 가공되기 때문에 보다 더 건강한 식단을 제공해 주고자 하는 주민들의 마음이 모아졌던 거죠. 그래서 해방촌 주민들이 직접 우리 콩으로 좋은 장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좋은 식단을 꾸릴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좀 비현실적으로 그냥 이렇게 생각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우리 삶의 질을 높인다. 이것을 실현하게 해주는 아이디어라서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수업이 참 좋았어요. 지역에 기여하면서 나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더 좋은 위치에 서기 위한 마을 기업. 그렇지만 마을 기업으로 그리고 마을 기업의 일원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신중하게 아이템을 선정하고 기존의 노후한 인력 구성을 보강해 꾸준히 수익을 내야 한다는 점을 마을 기업 설립과 재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을 기업, 나 하나가 아닌 우리를 생각한다는 점이 기억에 남습니다. 지역의 특징이나 특산물을 활용해 다양한 테마의 마을 기업 설립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그 마을 기업을 꾸려나가기 위해 경영, 홍보에서 생산 등 다양한 직업군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마을 기업은 다양한 가능성이 있는 곳입니다. 또 최근 주목받고 성장을 시작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것에 도전을 즐기는 분이라면 보다 흥미를 가지고 일할 수 있겠고요. 특히 경영이나 마케팅, 정보기술 관련 퇴직자가 기존의 마을 기업에 참여한다면 마을 기업에는 기술과 경쟁력이 생기고 퇴직자들에게는 일자리 창출이 된다는 점도 일거양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마을 기업 지원 제도와 지원금이 있어 현재는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겠는지, 수익성은 있는지 잘 고려한 뒤 마을 기업 설립과 참여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중장년 일자리 찾기 프로젝트 다시 찾은 내일,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합니다.